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그냥 방금 전에 물만 마시고 바로 찍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높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이제 컬컬해갖고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빌라 투자인데, 이제 첫 번째는 임대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은 아니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그거에 대해서 빌라를 이제 묻어두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열풍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다 어디 뭐 진행 중이다, 이렇다하게 특별하게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 뭐 그런 지역은 없는데,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이 많아서 동네 주민분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현수막 다 만들어서 우리 동네 진행해봅시다. 그래서 동네 분위기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재개발 열풍이 있기는 해요. 식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있기는 해서 재개발 진행합시다 떠들면 그래도 집값이 5천 정도 올라가고, 그래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까지 설립하려고 그 사이에 1억은 올라요. 1억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개발 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있기는 하다. 열풍은 식었는데 재개발 지역을 뭐 고를 수 있다면 고를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한 게 대지 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빌라를 매수할 때 대지 지분을 계산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라.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타이핑을 쳐서 몇 번은 올렸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재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매수하실 때 대지 지분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 그거를 웃돈 주고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러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대지 지분이 의미가 없어요. 대지 지분이 의미가 없고, 대지 지분이 없어도 그냥 조합원 입주권이 승계만 되고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얼마 차이가 없다.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겨서 내가 이제 평가 금액 받고 보상 금액, 이제 보상 금액이에요. 원래는 평가 금액이에요.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대지 지분을 높은 거를 매수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차피 윗돈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윗돈 안 주고 조금 저렴한 거 대지 지분 없는 거를 사셔도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딱지는 똑같이 나와요. 조합원 자격을 승계를 받아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이랑은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지 지분이 높다라는 거는 뭔가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투자잖아요.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쉽게 아파트 딱지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평형수 따질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는 없다. 내가 생각했던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지역에 매물이 나왔는데 급매물이다 그러면 지분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사면 된다. 기존 조합원이 아파트 신청을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지금 사면 이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아파트 대지 지분은 시대가 바뀌어서 의미가 제가 보기에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제 개인 견해기는 하지만 그냥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재개발 투자 열풍은 뭐 유지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섹터가 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같이 되시는 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게 예전이랑 또 재건축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 재건축이라고 하면 단지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빌라 단지 구성이 잘 돼 있는, 자,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죠. 아파트 재건축밖에 없어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무너뜨리고 새로 올리는 재건축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잘 돼 있는 빌라 아니면 그냥 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에 이제 내용 자체가 좋아진 게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그래도 신축 빌라, 이거를 공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나는 그냥 외동짜리 빌라에 무난하게 하나를 임대를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기타 등등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재개발까지 바라보고 빌라를 샀는데, 뜻하지 않게 나홀로 아파트 건축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빌라를 통째로 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때 오히려 더 빨리 빠른 수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해당이 되죠. 자,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홀로 아파트 질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15층이든 20층이든 이제 올라갈 텐데, 뜻하지 않게 주택가에 옆 건물 채광 다 막으면서 15층짜리가 어느 순간 올라가거든요. 이분들한테는 피해지만 이 15층 올라간 그 자리에 빌라를 사놓은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뭐 이제 좀 내용상은 그런데, 내가 1억의 빌라를 사서 1억 1, 2천 정도에 대한 매매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됐던 간에 내가 살던가 살지 않던가 유지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를 지시려고 나홀로 아파트 직원, 이제 거기 회사의 직원분이 이 빌라의 입주자분들한테 다 이제 사인을 받아요. 이거를 우리 쪽한테 다 파세요. 자, 그러면 그래도 제가 봐왔던 내용은 2배는 받아요. 2배. 자, 내가 시세가 1억이었다 그러면 못해도 2억은 받고요. 내가 시세가 1억 2천, 뭐 한 3천 선이었다 그러면 이제 한 2억 초반 중반까지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 지시는 그쪽 회사 라인에서 보상금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재건축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투기지역이라 조합 설립 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지역이 이제 선정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게 많은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그래도 조합업 자격으로 아파트가 이제 나오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로 투자를 하려고 빌라를 하나 묻어놨는데 나홀로 아파트 건축주가 와가지고 대뜸 우리한테 다 팔래, 2억 주겠대, 땅을 주겠대, 지금 뭐 한 2억 5천 주겠대, 나가래, 여기 동주민들 다 사인했대. 자, 이런 식의 재건축 효과도 기대는 할 수 있다. 자, 사실 재개발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회전율이 좋기는 한데 재건축 회전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이면 뭐 더더욱 뭐 설명할 게 없고, 2종 주거지역 이상, 그리고 북향, 오히려 남향보다 북향 바라보시는 건물들이 나홀로 아파트 올라가실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남향에 위치한 건물들보다 북향으로 위치한 건물들이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 이제 회전율이 더 무난하다. 북향으로 된 땅 위치가 건물 올리기가 더 높게 올라가요, 남향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건폐율, 용적률 따져보고 제가 건축 도면을 떠보고 그러는 건축업자는 아니라서 설명은 못 드리는데, 어떤 일정 주택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남향에 위치한 빌라보다 북향 라인에 위치한 빌라들이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보상은 더 빠르다. 왜? 북향으로 건물 질 수 있는 조건이 남향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재개발은 뭐 실질적으로 5년은 바라보셔야죠. 5년 이상 10년 가까이는 바라보셔야죠. 이거는 또 짧게 설명드리면 또 애매하실 것 같아. 기존에는 거의 뭐 한 10년 이상, 기본이 10년 이상 20년 묻어두시고 지쳐서 팔고 지쳐서 포기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재개발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빠르신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존 분들은 기본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가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전부 다 재개발이 돼서 너도 나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여기저기 뭐 이제 공사 현장들만 보니까 여긴 언제 재개발을 했대? 여기는 또 언제 재개발했대? 그래서 이게 순환 섹터가 빠르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치셨다가 겨우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빨라 보이실 수 있다. 왜? 나는 제3자에서 뒤늦게 쳐다보는 것 뿐이니까. 기존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성공을 이제 성사가 된 거라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달라요. 너무 짧게 보시면 사실 안 되고 기본이 5년 이상 10년은 바라보셔야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운 좋으면 되는데 남향보다 북향 라인에 있는 거를 선호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 시세 차익을 주고 빠진다? 자, 이거는 뭐 그런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무주택자면 상관이 없어요.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뭐 내가 주택이 있어서 매수를 했던 게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걸렸고 조합을 만든다고 막 신나게 떠들어서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내가 1억에 샀는데 벌써 1억 5천, 1억 8천에 거래되고 있어. 지금 벌써. 그러면 내가 2주택자라서 이제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금 낼 거 내고 지금 빠지셔도 괜찮죠? 사실 이 사업이 성사가 될지 무너질지 아니면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보셨다 그러면 사실상 빠지실 수도 있죠. 저희 사무실 지금 길 건너 쪽에 이제 지금 부계동 어느 구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못 드려요. 이제 제 친구가 하나 갖고 있는 빌라 물건이 있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순간 전화가 오셨대요. 어느 순간 전화가 오셔가지고 1억 5천을 줄 테니까 팔라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 그래서 팔라고 전화 와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왜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도 돼? 그래서 제가 잠깐 확인했더니 추진위원회가 사인 받고 댕겨.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지금 팔면 안 돼. 잠깐 기다려봐. 이러고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3억이 돼버렸어요. 여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세금 낼 거 내도 그냥 나는 치고 빠질래. 그러면 뭐 빠져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재개발이. 근데 여기에서 기다릴 자신이 있으시면 가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치고 빠지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친구가 생각했던 금액은 뭐 1억 5천 선, 1억 5천 이하였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3억이 돼버려. 그럼 벌써 1억 5천이라는 갭이 생기죠. 여기서 뭐 세금 한 4, 5천 낸다고 쳐도 1억이 남아요. 그러면은 뭐 빠질만 하죠. 원금 보장이니까 우선. 자, 이런 식의 재개발 투자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찝어주세요.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찝어주세요. 자, 재개발이 설사 안 되고 뭐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원망 안 할게. 찝어주세요. 자, 이런 친구들도 제 주위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장기적인 거라 저도 제 지인분들한테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괜히 해줬다가 이제 한 5년 물려버리고 7년 물려버리면 괜히 민망해지잖아요, 친구끼리. 그래서 이제 저도 지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신기하게 그래도 제가 섹터를 잡아놓은 거는 다 추진 중이에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적지 않게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몇 군데를 선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다 추진 중.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기 전에 제가 집어놓은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추진위원회 해놓고 지금 다른 데는 벌써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의 부분이라 유튜브 지금 보셔서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뭐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를 검색하시면 나오기는 하니까 뭐 그냥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뭐 한 이 정도 설명 드려볼까요? 오늘 또 서론본론 결론 없는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떠들어 봤는데 필요하신 내용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자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바라보시는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시니까 참고는 꼭 해주셨으면 하고 뭐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편집이 없어서 마무리도 또 애매하고 중간 설명 과정도 굉장히 막 들쑥날쑥 여기 갔다 여기 왔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필요한 부분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